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정훈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은행들의 호실적으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가 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은행권 불안이 잠잠해지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으로 다시 시선이 쏠린 상황입니다. 5월에도 소폭이나마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아직까진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 밖에도 이번 주는 테슬라와 넷플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 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약세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기관의 매도세에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내 반락해 양시장 모두 낙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 포인트 가득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이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차종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차종의 혜택을 좀 받게 됐나요? 네, 모두 16개 차종이 선정됐는데요. 대부분이 미국 차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 쉐보레의 볼트와 이코녹스, 포드의 머스탱 등입니다. 북미의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 또 미국, 또 독일과 일본 브랜드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 제네시스 GV70과 아우디 이트론 등 19개 차종이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에 발표된 세부 지침에서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고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썼을 때 각각 $3,750가 지급되도록 요건을 강화한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와 미국은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을까요? 네, 우선 현대차와 기아는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의 중국산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 부분 전기차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도 동참했는데요. 특히 우버는 소속 운전자들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린퓨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 주행을 6억 437만 킬로미터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 미 IRA 세부 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08% 올라서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지난 2월 정부의 규제 완화 덕에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1,377건으로 전월 대비 75.6% 상승했습니다. 5년 평균 거래량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거래 침체 분위기에 일부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토부 집계 기준 서울의 2월 거래량은 약 2,200건으로 1월보다 97% 증가했고요. 또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도 전월보다 94% 증가했습니다. 거래량과 실거래가 상승에는 1월 말에 출시된 특례 보금자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주택금융공사가 집계한 3월 말 기준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총 11만 3천 건으로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이 4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신규 주택 구입 비중도 43%로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지역별로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85% 올라서 1월에 이어 2달 연속 상승한 상태입니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의 실거래가 지수의 상승폭이 2.28%로 서울 5대 권역 중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실제 2월 들어서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급매물 거래가 증가하면서 잠실, 가락, 고덕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곳은 마포, 서대문, 은평구 등이 있는 서부권이었고요. 이어서 노도강 등이 속한 동부권, 양천, 영등포 등이 있는 서남권이 뒤를 이었고 용산과 종로 또 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유일하게 1.77% 하락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네, 업계에서는 거래량이 늘고 있는 3월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오늘 기준으로 약 2,700건으로 2월 거래 건수를 웃돌고 있습니다. 5월 계약분의 3월 계약분의 거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여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거래 신고분으로 가집계한 3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2월 대비 전국이 1.06%, 또 서울이 1.53%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거래가 지수 상승을 본격적인 집값 상승으로 보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이 항공과 숙박 관련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요. 그런데 여행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와 또 단계적 일상 회복 분위기에 국제 거래가 늘면서 항공과 숙박 또 이런 소비자 불만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가 16,000여 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권 관련 문의가 92%, 숙박 관련 문의가 74% 급증했습니다. 불만 이유로는 거래 취소 대금 환급 지연 또는 거부가 41%, 위약금이나 수수료 부당 청구가 16%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사기 의심 사이트 등록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공시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오전장 우리 시장 여전히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한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밖에도 항공주들도 모처럼 동반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반면에 이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와 기아가 제외되게 되면서 두 종목은 나란히 2%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밖에 또 짚어볼 만한 주요 공시와 뉴스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4x4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억 원 규모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 대상은 오름플러스 디자인으로 계약 내용은 과천 서울대 공원대에 이모션 캐슬 체험형 전시 콘텐츠 설계와 제작 설치라고 합니다. 계약 금액은 30억 5천만 원이고요. 이는 매출액 대비해서 18.8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같은 공시와 함께 주가도
반등 흐름을 보이는 듯 싶었는데 빠르게 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풍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공판이 열렸죠. 회사 돈 9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첫 공판에서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부친의 비자금 조성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부친이 살아있던 2016년 2월 전까지는 자금 조성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약 9년 동안 이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민 뒤에 차익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크래프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래프톤과 네이버 Z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해서 합작회사 미굴루를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크래프톤은 서비스 운영을 목적으로 북미에 설립하는 합작회사 미굴루에 대한 타 법인 주식과 출자 증권을 취득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미굴루의 총 투자액은 480억 원이고요. 이 중에서 크래프톤은 85%를 차지하는 408억 원, 네이버 Z는 15%에 해당하는 72억 원어치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벤티지랩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렸었던 이 국무회의에서 마약 사범이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게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하게 요구된다라면서 마약 범죄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인벤티지랩의 마약 중독 치료제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에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임상1상 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어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행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과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차장님과 나눠볼 핵심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IRA 보조금의 비상이 켜졌습니다. 솟아날 구멍은 과연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 챗 GPT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해외 정책과 법안에 영향을 받는 산업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좀 세우면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줬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책 및 법안을 조금 분석해봐라 이런 의견도 줬고요. 또한 리스크에 따른 다변화를 좀 꾀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역의 정치 또 경제를 분석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모두 좋네요. 또한 현지 파트너의 선택도 필요하겠고요. 또한 전문가와 상담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차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차 그룹이 지금 IRA 법안이 조금은 예상은 됐던 부분들이에요. 네. 이미 예상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주요 주체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상황으로 봐서는 그 세부 지침들이 나온 이후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쪽에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매수를 이어나갔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일시적으로 네. 수급이 좀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네. 오후장 들어와서는 다시 수급이 가집계상으로 붙는 모습들이 네. 또 관측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흐름들 봤을 때에는 일단 알려진 리스크는 리스크로 크게 수급 상황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네. 비록 시세는 떨어질지라도 네. 이런 때 오히려 신규 매수자분들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좀 이어갔었는데요. 이 미 IRA 세부 법안에 따라서 오늘장 두 종목 모두 롤러코스터 장세를 조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뒷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미 IRA 세부 지침에 따라 미 보조금 지급 차종 좀 공개를 했는데 대부분이 미국 차입니다. 네. 미국 뭐 6개 브랜드 16개 차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현재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 지침이 발표되자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인데요. 네. 미국이 발표한 세부 지침 내용부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지금 표 나가는 것처럼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했을 때 네. 3,750달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던가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채굴 가공했을 때 네. 또 3,750달러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죠? 7,500달러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 환율로 환산했을 때 대략 보조금 전부 다 두 가지 항목에서 받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네. 두 개 다 만족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만 만족시킬 수도 있고요. 네. 두 개 다 만족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세부 지침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 지침 사항도 조금 살펴주셨는데 하지만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IRA 대상에서 제외된 걸 두고요. 이 보조금 대상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앞서 전기차 탑3 달성을 목표로 24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이 현대차 그룹인데 오늘장은 좀 단기 조정세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유리하다라는 네. 분석은 어떻게 나온 건지 저는 도저히 생각을 일각에서는 해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네네. 무슨 오.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네. 일단 아까 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네. 지금 3,750달러를 두 번 받는 항목들,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을 다 만족시켰을 때 네. 7,500달러를 적용받는 차종들 아까 보게 되면은 쉐보레가 5종이에요. 네. 그리고 포드가 2종, 테슬라가 2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3,750달러 하나만 받는 거에도 포드 4종, 그리고 테슬라가 1종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경쟁해야 되는 가장 좀 주력으로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들, 테슬라와 포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도대체 현대차에게 유리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거 저는 좀 잘 모르겠고요. 네네. 일단은 불리한 게 맞습니다. 네. 불리한 거 맞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GV70 전동화 차량에 대해서도 이번에 못 받게 됐어요. 네네. 그것도 결국에는 배터리 셀이라는 걸 SK온 쪽에서 배터리를 받아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된 거냐라고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 셀 자체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현대모비스 국내에서 모듈, 팩 이런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셀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당장은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닛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미국 전기차 강화 요건 미충족하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뉴스가 같이 나왔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현대차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유리해진 거 아니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현지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글로벌 탑3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의 판매가 많아야지 현대차, 기아의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낄까요? 그쵸. 기존의 내연기관차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트렌드에서 전기차의 판매 수량, 판매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제가 데이터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미국의 올해 1분기에 우리 현대차의 판매가 현대차 그룹이죠. 네. 전기차 판매 비율이 5.8%였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1.6% 오히려 점유율은 감소했어요. 네. 그만큼 다른 브랜드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격 경쟁력이 근데 안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점유율이 더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주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9% 초반으로 낮아졌는데 이게 작년에는 12.7%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전부 다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이 현대차 그룹은 미국 현지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감이 조금 깔려 있는 듯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현재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보신다 이런 의견이시겠죠? 네, 네네.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네. 하지만 이제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IRA 세부 지침으로 이 자동차 대표주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주들까지도 오늘 약세장인데요. 현재장 살펴보시면 이 자동차 대표주들도 현재 2.48%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부품주들도 이 약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0.26%가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며칠 전만 해도요. 현대차그룹 매출 성장 덕분에 이 부품주들 좀 수혜를 입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감도 좀 쏠렸었는데 지금의 부품주 하방 압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트레이딩,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에 따라서 조금씩 포트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미국 IRA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현지 공장 보유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으로 같이 동반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급하긴 했다라는 느낌을 전반적으로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보유자분들은 좀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부품주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옥석 가리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원하는 메이드 인 USA 자국주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 시설이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그걸 준비해서 미국의 기아,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같이 공급을 할 수 있거나 그 둘은 하나는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단기 급등 조정폭 예상보다는 네네. 생각보다 좀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행보, 지분을 줄인다던가 다시 늘린다던가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결국에는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아무리 좋은 기업도 매일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조정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어느 정도 좀 특화가 되어 있으시거나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눌림목을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보유자분들은 포트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부품주는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뭐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있거나 구축 예정인 기업이 어디인지 좀 선별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겠다 좀 강조해 주셨고 이 완성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까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그룹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되자마자 이 미국의 뭐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을 앞당긴 다거나 뭐 리스를 확대하는 등 이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향후 미국 내 경쟁력을 이 현대차 그룹이 높인다면 올해 주가는 어느 정도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보조금 혜택 아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지금 미국의 조지아 공장을 완공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땡긴다고 땡겨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이거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장 완공만 당긴다?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당초에는 25년 상반기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공장이에요. 전기차 전용 공장이죠. 네네. 근데 이걸 24년 하반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년이죠, 바로. 네.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빨리 이걸 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브랜드가 높아졌다,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미국의 내연기관차 공룡들보다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자꾸 가격까지 오히려 역전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소비자들의 선택을 현대차, 기아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발등이 불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빨리 공장을 완공시켜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안전하게 완벽하게 완공을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리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판매량이 미국 전체 내에서 판매되는 비중으로 보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혀가고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보조금 혜택을 준다고 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소득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는 고소득 계층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마케팅을 해야 될 텐데 아하. 아까 말씀드렸던 네.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과의 브랜드, 이미지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우리도 프리미엄 브랜드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통할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조지아 공장 빠른 완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현대차그룹은 24년 하반기까지 좀 앞당길 예정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현대차가 이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이 현지의 고소득자 대상 마케팅을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다른 자구책도 조금 내놔 주셨습니다. 자, 근데 특히나 현대차그룹은요, 이 하반기 중국에서도 고성능 M브랜드 출시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에서는 중국 시장이 이제 남은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 현대차그룹 사상 최대 실적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 시장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어느 자동차 브랜드, 어느 나라가 들어간다고 해도 중국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저가형 차량들이 많이 팔리는 곳이고요. 네. 중국은 또 특성이 있죠. LFP라는 전기차에서도 저가형 저성능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CATL, BYD 같은 내수의 업체들이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네. 결국에는 그 배터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중국의 로컬 완성차 업체들한테 가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이 전 세계 점유율을 포함할 때는 중국이 점유율이 아직도 높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우물안 개구리죠. 자국 내에서만 팔리는 자동차들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브랜드,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경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현대차의 중국 내 판매 점유율 전체 네. 자동차 시장에서 네. 얼마나 됐을까요? 1.2%. 100대 미미하네요. 중에서 한 대 팔립니다. 네. 그리고 네. 기아는 한 대도 안 팔려요. 아이고. 100대 중에서 네. 0.5대 나눌 수는 없으니까 200대면은 한 대가 기아차입니다. 네. 거의 존재감이 없죠. 아. 이런 상황이 어떤 브랜드라던가 디자인을 바꾼다고 해서 향후에 바뀐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중국은 그냥 접어두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오히려 지금 전기차의 원년이 되고 있는 네. 내수에서 어떤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런 거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팔아서 글로벌 3위 업체가 된다. 물론 네.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아니고 전기차를 미국에서 지금 원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과 유럽 같은 곳들 선진국단에서 얼마나 많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장착한 고급형 전기차를 많이 팔 수 있느냐. 결국엔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국은 내수 시장 이 사이클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또 좀 살펴보면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 이 중국 내 점유율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과 유럽 쪽 이 고급형 전기차 이 좀 전략을 조금 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현대차 그룹의 향방에 따라서 현 시점 좀 접근이 유효하거나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오후 들어와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들 아마 장 끝나고 3시 반에 체크를 해보시면은 네. 현대차 기아가 비록 주가는 빠졌을지라도 외국인들의 매수를 이어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완성차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중에서도 또 부품주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아의 첫 삽을 뜬 PBV, 목적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빌리티, 미래형 오, 모빌리티인데 네. 이쪽과 관련된 종목인 모트렉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PBV입니다. 네. 다목적 모빌리티 형태로 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다양하게 맞춰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아에서 세계 최초로 네. 첫 삽을 떠서 완공을 하겠다, 양산을 하겠다라는 네네. 발표를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 지금 자율주행이 좀 주춤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결국에는 자율주행은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만큼 기술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보완하고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 5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관점과 더불어서 로봇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오.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있는데 네네. 요즘에 로봇이 좀 많이 AI와 함께 올라갔다가 네. 빠지고 있죠. 근데 그런 막연한 로봇이 아니고요. 이쪽은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어떤 콘크리트 카 이런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허. 미국이라던가 유럽 그리고 중동 거기다가 중국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인프라 투자까지 전부 다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쪽과도 수주를 지금 받고 있고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는 네네.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실적으로 그리고 숫자로도 분명히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다만 주가는 다른 부품주들 대비해서 네. 조금 못 오른 이런 기업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트렉스 꼽아주셨는데 PVB 이 사업을 좀 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뭐 자율주행과 커넥트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산업과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실제 수익으로 연결시켜드리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네, 오늘은요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과 나눠볼 이야기 주제 오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신흥국 증시 영향은 좀 어떻게 좀 될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이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하면서 이 은행 불안과 금융시장의 혼란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하락 위험이다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중심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소장님, 이 IMF 한 달 전만 해도 세계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봤었습니다. 갑자기 신중론으로 돌아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성장률 수정폭이 작기는 하지만 네. 한 달 사이에 이례적일 정도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시킨 것은 네. 아무래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금융 부문의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이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은 세계 전체로 봐가지고는 2.8%로 0.1% 하향시켰고요. 네네. 내년에도 3%지만 이것도 좀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런 낙관론 속에서도 이런 분위기지만 만약에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제동이 걸렸을 경우에는 네. 올해 성장률은 2.5%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고요. 선진국은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는 리먼 쇼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네. 25% 확률이지만 신형 경색이 일어났을 경우에 올해 성장률 전망은 세계적으로도 다 2% 미만, 1970년대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네네.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신용 경색이 해소되느냐 아니면 좀 더 길게 가느냐에 따라서 네. 성장률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IMF가 올해와 내년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을 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좀 분석해 주셨는데요. 잠시 좀 살펴주신 것처럼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4월 들어서 좀 빠르게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IMF 등이 경제 예측 기관들이 제2의 은행발 금융 불안에 들어갔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뭐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금융시장의 일련의 흐름이 1980년대 미국의 주택 대출 조합 파산 때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라든지 하이브리드 근무라 그래서 월가 같은 경우에도 3일은 자택근무 그리고 이틀은 직장에 나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고정이 됐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사무실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9.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2.5%까지 상승을 했고요. 미국의 200개 도시에 그 오피스 공실률이 올라간 도시들이 거의 60%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금융 부문의 신용 경색이 그림을 보시는 네. 것처럼 하이힐드 채권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졌을 그렇죠.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 부진으로 해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부분에 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의 70%이기 때문에 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더 대출을 단단하게 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제2의 신용 위기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의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짝 몸을 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3월 SVB발 신용 불안의 금융위기 전초전이라고 이렇게 좀 우려 섞인 경고를 좀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다음에 소장님, 최근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요, 이 수요 위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격한 뭐 금리 인상, 또 말씀해주신 신용 경색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 과연 미국 경기 후퇴가 시작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금융 위기와 관련된 전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년물 국제 수익률에서 10년물 국제 수익률을 뺀 사항이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작년 3월 이후에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1년이나 이 정도 수익률 역전 현상이 계속된다면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에 빠졌는데 여기에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에 은행의 대출 기피 현상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네. 뭐 지금도 신용 수축 현상이 계속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고요. 네. 최근 상업은행들의 주간 대출 금액을 보면은 3월 말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줄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은행 대출 문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완화해서 긴축 국면으로 1.25% 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는 0.3% 평상시보다 더 하락할 위험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은행들의 대출 기피로 이 신용 수축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금융 스트레스 지수로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 압력을 조금 받고 있다, 이런 좀 분석을 내놔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IMF의 경기 하락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이 미국 내 고용 감소가 심하지 않은 듯한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고용 해고가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는데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 현재는 그 메타 플랫폼스라고 부르는데, 네. 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13% 작년 말에 해고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3월 달에는 뭐 추가적으로 1만 명을 더 해고시킨다고 합니다. 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당초 18,000명에서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9,000명을 더 해고한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라면 충격을 줄 만한데, 미국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네. 2013년 12월을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현재 미국의 그 IT 기업들의 직원 수를 보면은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1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고용 감소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위험 수준이 아니다. 또한 이번에 고용 감소는 저임금 노동자나 그리고 엔지니어가 아니라 대부분 고소득 화이트 칼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연봉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돈은 놀라지 마십시오. 3억 8,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네네네. 하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3억 원 수준으로 그나마 좀 낮은 수준인데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네. 최소 5배에서 6배 정도 더 많은 그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엘리트 계층이 지금 표적이기 때문에 네네. 크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노동자 부족 사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저임금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생산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들보다는 고임금 노동자를 우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 속도가 고임금보다 더 빠르게 되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와 관련해서도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 카드를 꺼내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미국 IT 기업 내에서 화이트 칼라인 엘리트 집단 중심으로 좀 고용 해고가 좀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반면에 저임금, 고졸 노동자, 이 임금 상승의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도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가만히 보자면 세계 경기 침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피할 수가 없다면요.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뭐 IMF가 예상한 대로 미국의 그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더라도 네. 장기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 주시장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로 다시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통 미국 증시와 궁합이 가장 잘 맞는 나라의 증시를 보기 위해서는 상관계수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네. 보통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미국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네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아니면은 0.5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미국 증시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이야기인데요. 궁합이 좋으려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다른 증시가 올라간다든지 네. 미국이 좋으면 다른 증시가 좀 덜 빠지는 이런 국면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과 일본, 유럽, 호주는 네. 거의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그쵸. 있습니다. 네. 일에 가깝기 때문에 네. 반면에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덜 동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러네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즈음에는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의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국 편중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는 추세 속에서 이 투자 위험이 좀 분산을 위해서 신흥국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화제를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월 23일이죠. 미국 의회에서 틱톡 공청회가 열렸었습니다. 장시간의 이 공청회에서 여야 모두, 의원들 모두가 틱톡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미국 내 틱톡 이 사용 중단까지 가게 될까요? 네, 지금 사용 중단 코앞까지 지금 다가왔는데요. 뭐 이번에 그 의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 다 포켓 속의 스파이라고 틱톡을 공격을 했고요. 네. 스마트폰에 침투한 정찰 위성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허. 중국이 미국을 스파이질하기 위해서 마련한 무기라고까지 비난을 했는데요. 맞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국가정보법을 2017년부터 통과를 시켰는데 모든 중국 기업, 해외 진출된 중국 기업까지도 중국 정보기관이 요구한 정보 수집 요청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바이트댄스죠. 틱톡의 모회사 같은 경우에도 2013년에 당의 지회가 여기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경영자 지시 없이도 독자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것을 우려했던 건데요. 네네. 특히 그 작년 12월 달에 바이트댄스 직원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직원의 개인 그 위치 정보를 부당하게 들어가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뉴질랜드 뭐 이런 각국에서 틱톡 사용 금지가 내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3월 27일 모든 연방 정부에 지급된 틱톡과 관련해서 한 달 이내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의회 같은 경우에 틱톡과 관련된 미국인 전체 그 지우라는 명령이 나오면 실제 지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미국 성인의 일평균 이 플랫폼 이용 시간을 조금 살펴봤더니 틱톡이
45.8분, 또 유튜브는 45.6분으로 틱톡이 더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틱톡 사용 금지 반대가 조금 심해질 듯한데 과연 미국은 틱톡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3월 1일 날 하원에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상원의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은 틱톡 사용 금지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틱톡과 관련해서 미국인들 그 성인의 절반인 1억 5천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G세대죠. 16세부터 25세 사이의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틱톡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메신저 기능도 있고요. 또 뉴스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틱톡만 쳐다본다고 하는데 어허. 만약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틱톡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대선에도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 압박하는 근거는 아무래도 틱톡을 압박해서 미국에 있는 사업 부분을 본사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향후 틱톡과 관련된 쟁점은 데이터 관리. 는 아무래도 미국의 데이터 보안 회사가 관리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문제는 지배구조입니다. 틱톡의 황금주라고 해서 인수합병과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를 중국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황금주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틱톡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미국이 다시 중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긴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 미국 10대 중심으로 해서 이 틱톡 퇴출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향후 대선에까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틱톡 사용자 수, 이용자 이용 시간이 조금 긴 만큼 이게 퇴출 수순으로 되게 된다면 그 이후 좀 영향력도 조금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또한 미국 정부는 틱톡의 황금주 처리에 대해서 좀 걸림돌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궁금해지는 게 이 미국에서 이렇게 중국 앱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의 중국 웹들 같은 경우는 미국 웹 스토어에서 3월 기준으로 해서 다운로드 1위서부터 5위까지로 보면은 네. 4위까지가 더 전국 웹입니다. 5위는 페이스북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네. 1위는 아무래도 미국 젊은층들이 열광하고 있는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회사인 테무라고 합니다.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 본 그 미국인이 없을 정도로 전부 여러 번 들어가 볼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2위는 캣컷이라고 해서 방송국에 들어오는 모든 그 인턴 사원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방송과 관련된 자기가 그 화면을 촬영해서 보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네.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네. 3위는 틱톡이고 4위는 그 저가 그 전자상거래 회사인 쉬인이라고 하는데 쉬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그 싼 게 비지떡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여기에 90% 할인을 한다고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실제 이것보다 더 싼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또 6,000개 신제품이 매일같이 출시되니까 미국의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파티복이라든지 각종 일상에서 쓰는 이런 물건들을 $100 이하에서 네. 아주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14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살아난 기업들은 상당한 그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테무라든지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도 유저의 취향을 알기 위해서 직원들의 절반 정도를 전부 엔지니어를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앱을 디자인하고 소비자 구매를 그 창조시키는 이런 쪽에 투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런 앱 기반의 그 개량 작업이 AI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열광하면서 중국 웹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10대를 비롯해서 뭐 미국의 젊은층들, 소위 MZ 세대들 중심으로 이 중국 앱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틱톡 퇴출이 좀 본격화된다면 향후에 여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듯 보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